안녕하세요. 타임아웃입니다. 릴은 지난 주말 경기에서 알렉산드로가 근육 부상으로, 토마 메니에가 골반 부상으로 결장했고, 우스만 투레는 십자인대 부상으로, 그리고 마르크 오렐카야르 역시 팔꿈치 통증으로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올리비에 지루는 유로파리그에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 대회에서 25경기 동안 19개의 득점 관여를 기록했으며 본인이 직접 15골을 넣었습니다. 특히 2018-19 시즌 첼시가 트로피를 들어올릴 당시 대회 득점왕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브라는 자카리아스 옵살이 알 수 없는 부상으로 AEK와의 2차전 예선에 나서지 못했고, 니클라스 옌센 바스베르그도 무릎 통증으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니클라스 카스트로, 마즈 한센, 프레드리크 팔레센 크누센, 요아킴 숄트베트가 모두 그리스 원정에서 득점하며 팀을 리그 단계로 이끌었습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연파했던 자이언트 킬러로 불린 브루노 제네지오 감독의 팀은 이번 유로파리그 1라운드 대부분 경기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릴은 2014년 12월 볼프스부르크에 0대3으로 패한 이후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홈 경기에서 패한 적이 없으며, 유럽 대회 홈 조별리그에서 마지막으로 진 것은 2019년 아약스에게 0대2로 패한 챔피언스리그 경기였습니다. 이번 시즌 리그 1에서도 홈에서 이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지만, 지난 주말 랑스 원정에서 0대3으로 패하며 3월 이후 처음으로 연패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프랑스 리그에서 현재 최다 득점팀인 릴은 유럽 대회 홈 경기에서도 최근 15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조별리그에서는 6경기 전승 무패를 기록하며 단 2실점만 허용하는 짠물 수비를 자랑했습니다. 브라는 투지와 극적인 장면 속에서 다시 유럽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1차전에서 역전승을 거둔 데 이어 2차전 원정에서는 후반전에만 4골을 몰아넣으며 설득력 있는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중 3골은 종료 15분을 남기고 나왔고, 1차전 승부를 결정지은 골은 후반 추가 시간에 터졌습니다. 프레이르 알렉산데르손 감독은 브란을 2008-09 시즌 이후 처음으로 메이저 유럽 대회 무대에 올려놓았습니다. 당시 브라는 UEFA컵 1라운드에서 데포르티보 라코루냐에 탈락한 바 있습니다. 현재 브라는 공식전 6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 중입니다. 다만 1977년부터 2008년까지 유럽 원정 14경기 중 단 1승에 그친 만큼 원정 부진은 여전히 과제입니다. 프랑스 원정에서도 2차례 아쉽게 승리를 놓친 바 있는데, 2008년 마르세유와의 챔피언스리그에서 종료 직전 골을 내주며 1대2로 패했고, 2007년 UEFA컵 렌과의 경기에서는 88분 동점골을 허용하며 승리를 놓쳤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브라는 투지와 끈기로 이 자리에 올라왔지만 경험 많은 릴의 다채로운 공격 자원 앞에서는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릴이 결국 노르웨이 팀의 수비를 뚫고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에메리 감독은 선덜랜드전 무기력한 무승부 이후 선수단을 게으르다고 비판했을 정도로 불만을 드러냈고, 이번 유로파리그 개막전에서는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나나와 유리 틸레만스가 부상으로 결장 중이고, 로스 바클리는 대회 규정상 출전할 수 없으며 부바카르 카마라는 이제 막 복귀한 상황이라 미드필드 자원은 다소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공격진에서는 하비 엘리엇과 제이든 산초가 임대생 신분으로 출전 경쟁에 뛰어들며 부진한 올리 와킨스를 대신할 데니얼 말렌 카드도 준비돼 있습니다. 빌라는 득점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지만 볼로냐 역시 세리에A 개막 3경기 동안 단 한 골밖에 넣지 못한 뒤 지난 제노아전 막판 2골로 반전의 기미를 보였습니다. 산티아고 카스트로는 발목 통증을 털어낸 뒤 주말에 동점골을 넣으며 최근 홈 2경기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해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카스트로, 루클로우, 티이스 달링가가 빌라파크에서 공격 선발 자리를 두고 경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달링가는 지난 시즌 리그에서는 큰 활약이 없었지만 코파 이탈리아에서 3골을 넣으며 우승에 기여했고,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득점 경험이 있습니다. 팀의 핵심 리카르도 오르솔리니는 주말 경기에서 극적인 페널티킥을 성공시켜 다시 한번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볼로냐는 니콜로 카살레, 토마소 포베가, 이브라힘 술레마나, 치로 임모빌레가 부상으로 빠졌고, 주전 측면 수비수 로렌초 데 실베스트리는 UEFA 명단에서 제외돼 수비진에도 공백이 있습니다. 한편 에스턴 빌라는 올 시즌 리그에서 극심한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개막 후 2무 2패에 이어 컵 대회에서도 브렌트퍼드에 승부차기 패배를 당했으며 5라운드에 이르러서야 매티 캐시의 행운의 골로 첫 리그 득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리그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첫 승은 요원합니다. 지난 시즌 파리 생제르맹에 밀려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탈락했지만 40여 년 만에 유럽 최상위 대회 무대를 경험한 빌라는 리그 6위로 이번 유로파리그에 진출했습니다.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치르는 유로파리그이자 1978년과 1998년 UEFA컵에서 8강에 올랐던 역사를 다시 이어가려 합니다. 무엇보다도 대회 최다 우승을 자랑하는 유나이 에메리 감독의 경험은 빌라의 가장 큰 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볼로냐는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조기 탈락에도 불구하고 올해 코파 이탈리아 우승으로 유럽 무대 연속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1999년 UEFA컵 4강 진출 이후 오랜만에 의미 있는 성과를 올렸고 올 시즌도 홈에서는 나쁘지 않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정에서는 연패를 당하고 있어 이번 경기 역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결국 이번 맞대결은 유로파리그의 명장 에메리가 이끄는 빌라가 부진한 흐름을 끊을 수 있을지가 초점입니다. 하지만 현재 빌라의 경기력 저하와 볼로냐의 경험 있는 컵대회 DNA를 고려했을 때 양 팀이 무승부로 승점을 나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의 분석을 재미있게 보고 계시다면 잠시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페렌츠바로시는 이번 경기에서도 바르나바스 바르가를 최전방에 확실히 배치할 것으로 보이며 레니 조셉이 그와 함께 투톱을 이룰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드필드에는 지난 카라바흐전에서 선발로 나섰던 나비 케이타, 요나탄 레비, 가비 카니초브스키가 다시 한번 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비진은 이브라힘 시세, 벤스 오트보시, 툰 레마에커르스로 구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비토리아 풀제는 스파르타 프라하전에서 퇴장당한 마테이 비드라가 리그 경기에서는 결장해야 하므로 이번 유럽 대회에서는 선발 출전이 유력합니다. 중원에는 셰이크 수아레와 루카스 체르브가 나설 수 있으며 센터백은 얀 팔루스카, 샘슨 드웨, 바칠라프 예멜카 조합이 유력합니다. 페렌츠바로시는 지난 8월 챔피언스리그 예선에서 카라바흐에 합계 4대5로 패하며 유로파리그 리그 스테이지에 진출했습니다. 현재 헝가리 리그에서는 6경기에서 11점을 기록하며 4위에 올라 있으며 총 14득점 6실점을 기록 중입니다. 올 시즌 공식전 13경기 중 9경기에서 최소 2골 이상을 넣을 만큼 공격력은 활발하지만 최근 6경기 중 4경기에서는 2실점 이상을 허용하는 불안정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4경기 무패로 흐름은 나쁘지 않지만 홈에서는 3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2패를 당하는 등 다소 흔들리고 있습니다. 풀제는 지난 주말 리그에서 스파르타 프라하에 1대2로 패하며 6경기 무패 행진이 끊겼습니다. 이날도 후반 53분 선제골을 넣고 3분 만에 동점을 허용한 뒤 역전까지 내준 점은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현재 리그 9경기에서 15점을 기록하며 4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4경기 중 3경기에서 단 한 골만 넣었고 유럽 대회 최근 4경기 중 2경기에서는 무득점에 그친 공격력은 다소 답답한 상황입니다. 다만 풀제는 올 시즌 원정에서 4경기 중 2승 1패를 기록하며 나쁘지 않은 성적을 내고 있고 과거 페렌츠바로시와 맞대결에서도 원정에서 3대0으로 승리한 경험이 있어 자신감을 가질 만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페렌츠바로시는 홈에서의 부진이 발목을 잡고 있고 풀제는 꾸준히 유럽 무대 경험을 쌓아가며 원정에서도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는 원정팀 비토리아 풀젠이 승리를 거두며 유럽 무대를 기분 좋게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레인저스는 두존 스털링이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내년까지 결장하게 되었고 맥스 에런스도 지난 클럽 브리어전 2차전에서 퇴장을 당해 이번 경기에는 출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장 제임스 타버니어가 오른쪽 풀백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공격에서는 여름 이적생 보얀 미오브스키가 히버니언전에서 첫 골을 넣으며 자신감을 끌어올렸고 이번 경기에서도 최전방을 책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키 무어, 텔로 아스가르드, 지에디 가사마 역시 선발 출전이 예상됩니다. 겐크는 단 헤이만스와 이라 콜린스 소르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며 콘스탄티노스 카레차스는 허리 부상으로 명단에서 제외됩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 4골을 넣으며 팀 내 최다 득점자인 자카리아 LOID가 수비진 무자이드 사딕, 마테 스메츠, 조리스 카임베와 함께 선발로 나설 전망입니다.
레인저스는 올 시즌 초반부터 극심한 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름에 베리 퍼거슨 감독을 내보내고 러셀 마틴을 새롭게 선임했지만 아직까지 기대한 반등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올 시즌 공식전 13경기에서 4승 5무 4패를 기록했고 스코틀랜드 프리미어십에서는 5경기에서 3무 1패로 단승도 없이 리그 11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악의 순간은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에서 나왔습니다. 1차전에서 클럽 브리허에 1대3으로 패한 뒤 2차전 원정에서는 0대6 대패를 당하며 굴욕적으로 유로파리그로 밀려났습니다. 다만 직전 스코틀랜드 리그컵 8강전에서 히버니언을 2대0으로 꺾으며 5경기 연속 무승을 끊었고 마틴 감독 체제 첫 연속 승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겐크 역시 벨기에 리그에서 지난 시즌 상위 스플릿 이후 부진을 이어가며 3위로 마쳤습니다. 올 시즌도 흐름이 좋지 않아 리그 10경기에서 3승 2무 5패에 그치며 14위에 처져 있습니다. 유럽 무대에서는 레흐 포즈난과의 플레이오프에서 6대3으로 이겨 본선에 합류했지만 최근 공식전 3경기 연속 무승에 머물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양팀 모두 부진을 겪고 있으나 레인저스는 직전 경기에서 분위기 반전을 이끌었고 홈 구장 아이브록스의 응원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겐크는 리그와 유럽 무대 모두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 원정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기 어려워 보입니다. 잘츠부르크는 이번 경기를 앞두고 무릎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공격수 카림 코나테, 미드필더 욘 멜베리, 수비수 다쿠무 가와무라가 모두 이탈한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 슈투름 그라츠전에서 수미 수마일라 디아바테가 퇴장을 당했지만 UEFA 징계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아 이번 경기에 출전 가능합니다. 토마스 레치 감독은 직전 경기에서 사용했던 4-2-3-1 전술이 효과를 보지 못하자 본래 선호하는 4-2-2-2 전술로 복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에도 올 시즌 각각 6골을 기록 중인 페타르 라트코프와 유르베 베르테센이 최전방에서 호흡을 맞출 전망입니다. 포르투는 스티븐 유스타키오가 로마와의 플레이오프에서 퇴장당한 여파로 이번 경기에 출전하지 못합니다. 알베르토 코스타와 마르틴 페르난데스가 부상으로 빠진 사이 파블로 로사리오가 오른쪽 풀백 대체 자원으로 나서고 있는데 수비에서 안정감을 보여주며 지난 주말에는 득점까지 기록해 이번에도 선발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여름 이적생 루크 더 용은 여전히 결장하고 있어 사무 오모로디온이 최전방 공격수로 확정적입니다. 그는 이번 시즌 이미 4골을 기록했으며 지난 시즌에도 유로파리그에서 9경기 6골을 넣으며 유럽 무대에서 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잘츠부르크는 지난 시즌 리그 2위를 기록해 챔피언스리그 2차 예선에 진출했으나 클럽 브리허에 패하면서 유로파리그로 밀려났습니다. 2018-19 시즌 이후 처음 돌아온 무대에서 조기 탈락을 피하고자 하며 과거 유로파리그 조별리그에서 15경기 연속 무패 기록을 이어온 좋은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경기 연속 승리가 없고 직전 슈투름 그라츠전에서도 0대2로 패의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포르투갈 팀과의 최근 맞대결에서도 2023년 벤피카에 1대3으로 패한 바 있습니다. 반면 포르투는 오스트리아 팀을 상대로 유럽 무대에서 5승 1무의 절대 우위를 자랑합니다. 올 시즌도 개막 후 6연승을 달리며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고 직전 리우 아베 원정에서 3대0으로 승리하며 기세를 올렸습니다. 프란체스코 파리올리 감독 부임 이후 팀이 한층 조직력과 자신감을 되찾았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유로파리그 원정에서는 최근 17경기 중 10패를 기록할 정도로 약세를 보여왔고 지난 시즌에도 로마 원정에서 2대3으로 패하며 탈락했습니다. 종합해보면 잘츠부르크는 부상 공백과 부진한 최근 흐름으로 인해 힘겨운 싸움이 예상됩니다. 반대로 포르투는 원정 부진이라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 팀 상대로의 강세와 시즌 초반 압도적인 상승세를 고려할 때 승점 3점을 챙길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슈투트가르트는 에르메딘 데미로비치가 최전방을 책임집니다. 그는 최근 클럽과 대표팀 경기에서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으로 이번 경기에서도 득점 혹은 도움을 이어가려 합니다. 데니즈 운다브는 무릎 부상으로, 레오니다스 스테르기우는 발목 부상으로 결장합니다. 지난 주말 장크트 파울리전에서는 체마 안드레스가 아타칸 카라조르를 대신해 선발로 출전했는데 안정적인 활약을 펼치며 2대0 승리에 기여했기에 이번에도 기회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아민 알다킬, 스테르기우, 파스칼 슈텐첼, 야닉 카이텔은 유로파리그 명단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셀타 비고는 베테랑 이아고 아스파스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38세의 아스파스는 2016년 유로파리그 4강에 진출했던 주역이자 이번 경기에서 대회 역사상 6번째로 나이 많은 득점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팀은 마르코스 알론소, 윌리어스 베드베리를 부상으로 잃은 채 독일 원정에 나서야 합니다. 슈투트가르트는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레알 마드리드, 유벤투스, 파리 생제르맹 등 강호들과 맞붙었지만 조별리그 8경기 중 3승에 그치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번 유로파리그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무대인 만큼 최소한 토너먼트 진출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DFB 포칼 우승을 이끈 세바스티안 헤네스 감독은 이번 시즌 초반 기복 있는 출발을 했으나 최근 4경기에서 3승을 거두며 분위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장크트 파울리전 2대0 승리로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안정감을 입증했습니다. 다만 스페인 팀을 상대로는 최근 유럽 대회에서 15경기 중 9패를 당하는 등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우려 요소입니다. 셀타 비고는 9년 만에 유럽 무대에 복귀했습니다. 지난 시즌 라리가 7위로 유럽 진출권을 따낸 그들은 2017년 유로파리그 4강 진출, 2000년대 UEFA컵과 챔피언스리그에서 인상적인 성적을 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초반 리그에서는 부진에 빠져 있으며 최근 라리가 5경기 연속 1대1 무승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셀타는 유럽 무대 경험과 전통은 있으나 현재 팀 분위기와 경기력은 무척 침체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슈투트가르트는 홈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최근 경기력도 더 안정적입니다. 위트레흐트는 다니 더 비트, 라피크 엘 아르기우이, 다비 판덴베르흐, 빅토르 옌센 등 4명의 주축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예선에서 5골을 기록했던 옌센이 빠진 것은 큰 공백으로 최근 리그에서 2경기 연속 무득점에 그친 공격진에는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소피안 엘 카루아니가 왼쪽 풀백에서 오버래핑을 통해 이미 리그 4도움을 기록 중이어서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의 활로를 열어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리옹은 코랑탱 톨리소가 지난 4월 메뉴전 퇴장으로 이번 경기에 나설 수 없으며 레미 데스캉, 아브네르 비니시우스, 에르네스트 누아마, 오렐 망갈라도 부상으로 결장합니다. 톨리소는 리그에서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미드필더였기에 그의 부재는 아쉬운 부분입니다. 대신 말리크 포파나가 더 많은 공격 부담을 떠안아야 합니다. 위트레흐트는 꾸준히 유럽 대항전 진출권 근처에서 맴돌았지만 본선 무대까지 나서는 데는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2010-11 시즌 이후 유로파리그 본선에 오른 적이 없었고 그 뒤로는 예선에서 잇따라 탈락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셰리프, 세르베트, 즈린스키를 각각 합계 7대2, 5대2, 2대0으로 꺾고 당당히 본선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이 3번째 본선 참가로 앞선 2번은 조별리그에서 탈락했기에 이번에는 성과를 내고자 합니다. 다만 올 시즌 LADBC에서는 3승 3패의 기복을 보이고 있으며 유럽 무대에서는 최근 6경기 무패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리옹은 지난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8강전에서 극적인 탈락을 경험했습니다. 홈에서 2대2 무승부 후 원정에서 2대0으로 끌려가다 연장전에 돌입해 4대2로 앞서 나갔지만 끝내 3골을 내주며 5대4로 패하고 합계 6대7로 탈락하는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 리그에서는 5경기 4승을 거두며 파리 생제르맹, 모나코, 스트라스부르와 함께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개막 5경기에서 4차례 클린시트를 기록했을 정도로 수비 안정감이 돋보이며 실점 3골도 모두 휴식기 이후 열린 스타드 렌 원정에서 몰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맞대결은 홈에서 반등을 노리는 위트레흐트와 탄탄한 수비를 앞세운 리옹의 대결 구도가 될 전망입니다. 위트레흐트가 최근 리그에서 득점 부진에 빠진 반면 리옹은 안정적인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올 시즌 기세를 이어가고 있기에 원정에서도 승점 확보 가능성이 큽니다. 영보이스는 지난 시즌 막바지에 무릎 중상을 입은 알빈 산체스를 여전히 기용할 수 없으며 20세 공격수 파신의 콩테도 근육 부상으로 빠져 공격 자원이 제한된 상황입니다. 파나티나이코스 역시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망주였던 파쿤도 펠리스트리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해 있습니다. 그러나 유로파리그 예선에서 삼순스포르를 상대로 클린시트를 기록했던 바르토미에 드라고프스키가 이번에도 골문을 지킬 예정입니다. 영보이스는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스위스 슈퍼리그 우승을 차지했으나
지난 시즌에는 바젤에 밀려 3위로 밀려났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은 놓쳤지만 8월 말 슬로반 브라티슬라바를 상대로 합계 4대2 승리를 거두며 유로파리그 리그 스테이지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크리스 베디아가 2골 1도움을 기록하며 맹활약했는데 올 시즌 9경기에서 이미 7골을 터뜨리며 확실한 해결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 노리치 시절 부진을 싣고 돌아온 크리스티안 파스나흐트도 올 시즌 4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며 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말 스위스컵에서 2부 리그 강호 아라우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파나티나이코스는 지난 시즌 그리스 리그 준우승으로 유럽 무대에 나섰지만 올 시즌 초반 리그에서는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개막 3경기에서 승리가 없으며 최근 올림피아코스전에서도 시릴 데서스가 선제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반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허용하며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MLS 샬럿 FC에서 돌아온 카롤 시비에르스키는 리그 3경기에서 2골을 넣으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보이스는 컵대회 탈락의 아쉬움을 유럽 무대에서 만회하려는 의지가 강할 것이고 파나티나이코스는 리그에서는 부진하지만 여전히 잠재력이 있는 팀입니다. 양팀 모두 확실한 약점이 존재하는 만큼 이번 경기는 승부가 쉽게 갈리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